아무리 말을 시켜도 자기가 하기 싫은 말은 잘 안 하죠. 근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사람이 저절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그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더 많이 알아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구를 가르칠 정도로 지식이 있어서 가르치는 건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누군가는 앞에서 누군가는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먹었을 때 달라지는 거라든지 인체하고 뭐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맞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제품을 통해서 많은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함께 건강하고자 또 노력도 진작하시는 분들이시죠. 어저께 또 우리 미수 사장님은 신규분을 두 분을 모시고 와서 두 분이 오셨는데 사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활기가 넘치든지 네? 신규가 오시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지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분이 놀다가 가시더라도 많이 초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그래서 정보 듣는 시간이고 또한 알고 있는 거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죠? 기억은 자꾸 그냥 내가 조금 멀어지면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볼 수 있게끔 계속 똑같은 말이라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건강에 대해 얘기할 건데 아까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뭐 챙기는 거 하는데 피솔루션 챙긴다 그랬죠, 제품. 그거 사실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지퍼백에다가 제품 제일 먼저 챙깁니다. 다른 거는 옷 입던 거면 척척척 담아가면 되지만 그걸 제일 먼저 며칠 있을 건지 이래 계산해가지고 챙기고 또 통 온 거 원통 몇 개 챙기고 또 봉지에 넣은 거를 다니면서 먹으려고 챙기고 그 다음에 빈 공간에 다른 짐을 넣습니다. 예,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십니다. 왕민친 회장님. 예, 언제나 봐도 웃고 계시죠. 저렇게 그냥 성형을 했는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저 회장님은 맨날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표정을 저렇게 만드는 성형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도 농담을 하시겠죠? 하시더라고. 항상 웃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잘 살자는 얘기를 항상 하십니다. 1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토탈스위스가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에 서울에 오셨을 때 해운대 백스코에 부산에 그때 2016년도 봄에 왔습니다. 봄에 오시고 그리고 2016년도에 오픈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에서 종종종 했고 대전에서도 했습니다. 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제품에 대한 거나 건강에 관한 거, 환경에 관한 걸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딱 말씀하신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공로가 세워지는 사람들에게는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바쁘게 일을 하는데 10년이 다 돼가도 아무 말이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웰리센진을 통해서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될 것이고 웰리센진은 어떤 회사이고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웰리센진이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도 회장님이 이제 샀는데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AI죠. 칩이 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걸 찾아낼 수 있게끔을 연구를 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올라왔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포 디지털 트윈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반복적인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AI가 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을 입력을 한다는 거죠. 입력을.
그러면은 이게 완성 단계가 완전히 거의 완성 단계에 나왔다고 해요. 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그 몸한테 물어보는 게 디지털 트윈한테 질문하는 게 AI한테 묻듯이 내 요즘 과로를 좀 자기가 과로한다 싶을 때 내가 잠을 뭐 4시간 정도밖에 안 잤는데 이대로 내가 만약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앞으로 2년 뒤에 3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 물어보면은 대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 텔로미어의 그 상태나 뭐 DNA 상태나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 상태나 모든 것을 다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하게. 원하시죠? 네. 오래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다 원하는 겁니다. 축복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축복받았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축복받았다 그러잖아요. 네.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든 시대가 아니죠. 오래 살아도 먹고 살 거 다 있습니다. 너무나 걱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면은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AI가 그 생산 라인에 가서 일하는 것을 빨리 허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죠. 한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인구가 모자라잖아요. 노동 인구가. 그런데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이런 쪽은 인구가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AI를 투입을 시키는 게 한국보다 훨씬 늦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일 먼저 그걸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준비가 다 돼야 되겠죠.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 사람이 뭘 하면 좋을까요? AI가 우리 일을 다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 그러면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할 일이. AI를 조절하면 첫째는 AI 맞습니다. AI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키는 것도 잘 시켜야 되고 해야 되겠죠. AI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있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AI는 감정이 있다 하지만 사람처럼 될까요? 섬세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AI가 다 한다 하더라도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가면서 하는 일. 우리가 건강정보를 주는 것도 일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같이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AI가 사람을 초대해가 오지는 못하잖아요. 예. 또 AI가 이거를 사람에 따라서 맞춰서 누구는 어떻게 먹고 그거 좀 줄여 너는 이거 못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을 정말로 딱 느낌을 보고 헤아려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AI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은 내가 생산을 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생산은 안 하고 그냥 뭐 동네 뭐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나눌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AI 세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나 일하는 우리 할 일이 뭐 있어? 아니에요. AI가 그렇게 일할 때 우리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사람을 정말로 돌봐주고 사람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어지거든요. 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돌아가서 보면은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잘 살고 오래 살면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 행복하게 사는 것 중에 AI하고만 살면은 행복할까요? AI 다 해줘. 근데 AI하고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발전했다라는 것은 단어가 이미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다른 건 하나도 없다랍니다.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니, 내 이렇게 말하는 너, 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부 우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렇게 급발전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오래 살고 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80, 90이 상관없습니다.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사람이면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면 더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지금 연금을 준비를 안 해도 내 건강을 지키면 나는 이미 연금을 들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그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 보세요. 80이 넘은 분들 요양보호사 하는 분들 계세요. 깜짝 놀랐어요. 요양보호를 받아야 되는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분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뭘 해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을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옛날에 공기, 물, 마음가짐, 운동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게 있죠. 공기 좋고 물 좋고 마음가짐 잘 가지고 운동도 하는데 영양이 들어가야 되지. 영양이 이 필요한 영양들이 들어가야 되죠. 인체가 요구하는 영양이 들어가야 된다. 영양은 어떤 영양이 들어가야 된다? 각각 사람들이 요구하는 영양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르는데 인체가 요구하는 영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요구하는 영양이. 그 요구는 어떤 영양을 요구할까요? 몸이 필요로 하는 게 사람은 조금씩 다른데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기를 지나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아이가 어릴 때 인스턴트 음식을 막 먹였어요. 그 아이를. 애가 뭐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런 걸 막 먹이다가 엄마가 아프니까 못해줘서 빵을 많이 먹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고기 같은 거 많이 먹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도 그 음식을 찾습니다. 그 음식을 꼭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여야 된다 해갖고 된장도 먹이고 김치 국물김치도 먹이고 뭐 예를 들어서 김치 씻어가지고 먹이고 이런 아이들은 성장기에는 고기를 찾고 하지만 성장하고 나면은 또 그 음식을 찾아요.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을.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체는 우리가 먹은 것들이 세포가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이 세포의 밥이죠. 세포의 밥. 세포가 그 밥을 먹고 세포가 성장했어요. 분열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은 세포인가에 따라서 그 음식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은 동종요법이라는 동종요법. A라는 사람은 육식을 많이 한 사람이라서 배가 고프면 육식이 땡겨요. B라는 사람은 된장국에 열무김치를 많이 먹은 사람 배가 고프면 아이고 그걸 빨리 먹고 싶어. 네. 생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그 내 몸 안에서 본래 자리 잡고 있던 깃털이 있는데 그 깃털의 영양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외부의 것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체질을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체질 바꾸기 어렵죠?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체질 바꾸기가 왜 어려운가? 내가 어릴 때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내 몸 안에다 넣어준 것들이 세포들이 먹었기 때문에 잘못돼 있어가지고 산성 체질로 금방 알칼리 조금 만들면 금방 산성으로 가고 금방 알칼리 만들면 금방 산성으로 가고 혈관도 어떻게 운동하고 잘 뚫는 오메가3랑 막 여러 가지 먹어가지고 확 뚫리는가 했는데 좀 있으면 또 막히고 이게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렇죠. 그래서
마치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신 분들이 담배를 끊잖아요. 끊으면은 혈관 내 혈액 안에 니코틴 수치가 조금 떨어지면 그걸 빨리 피우라고 그래요. 그걸 금단현상이라고 그러죠. 금단현상. 그런데 내 몸의 영양도 마찬가지로 금단현상으로서 같은 걸 요구를 한다는 거죠. 같은 걸 요구한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내 생각 있죠? 의지. 자기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체질이 바뀔 때 굉장한 어려움들이 나옵니다. 자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과기도 하고 막 별별 일들이 나오죠. 체질이 바뀌어갈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것이 왜 이걸 주느냐고, 왜 나는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이걸 주느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거죠, 몸 안에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체질을 바꾸기가 힘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토탈 스위스의 제품을 먹었더니 그런 것들이 잠깐 있는 듯 하긴 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넘어가고 그냥 오랫동안 먹기만 했더니 체질이 바뀌더라. 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싸울 수가 없는 게 마셨잖아요. 우리가 먹었잖아요. 먹으면 얘는 그냥 미사일처럼 바로 세포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던 것들은 느려.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싫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는 암세포도 하기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있기도 하고 몸 안에 있는데 그게 자리를 아직 안 잡았기 때문에 암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활성화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 게 들어오면 그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유 토탈 스위스 주스가 내가 먹으니까 이제 항상 주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그렇게 맛이 있더니 왜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고 싫고 보기도 싫고 토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는 분들은 있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를 보고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이게 들어갔더니 모세가 구석구석 가서 안 좋은 것들을 헤집어내잖아요. 안에 숨어 있을 때는 뭐 혈관을 어쩌고 다니면 되는데 이게 많이 나오고 혈관에 많이 흐르게 되죠. 흐르게 되니까 내가 마시는 것보다 내가 먹는 것보다 몸 안에서 반대하는 것들 반대쪽 것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아직 밖으로 안 나갔으니까 나가기 전에는 몸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할수록 더 먹어줘야 되는 게 이 제품이다. 이겨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필솔루션을 먹었는데 먹다가 중간에 맛이 없으면 못 먹겠다. 이게 토할라 한다.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중간에. 아주 산성 체질이거나 몸 안에 염증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 못 마셔요. 조금 마시고 처음에는 맛도 괜찮네 이러다가 조금만 들어갔다 하면 안에 막 염증들이 막 난리가 나고 하면은 이걸 완전히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동종에 의해서 이것을 잘 빨아당기고 나쁜 것들이 많으면은 얘가 들어가면 이 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고객한테 얘기할 때도 조금 말하기가 쉬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영양은 절대로 필요하다. 영양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우리 영양으로 표시를 해놨죠. 주방에 가면 있는 것들이죠. 모든 영양은 주방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타서 마시게 나오지만 우리는 주방에서부터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영양들을 먹어줘야 된다 하는데 영양을 먹었는데도 내가 빨리빨리 안 좋아져. 그리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져.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섬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 몸 안에서 이 영양을 먹어서 정말 어느 정도 한 80% 90% 좋아졌어요. 좋아지는데 잘 좋아지지 않는 몇 가지들이 숨어 있는 것들이 그게 달라지지 않으면은 다 안 좋아진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다 좋아지지 않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릴 때 AI 칩을 말씀드렸죠. AI 칩으로
칩 이렇게 해놨죠. AI 칩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걸 다 찾아내 숨어 있는 거. 아, 얘는 어떤 영향이 들어가서도 세포까지 가도 얘가 반응을 안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몸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우리 제품에 NAD 플러스 들어있는 거 아시죠? NAD 플러스. NAD 플러스는 사람을 젊어지게 하는 겁니다. 미토콘드리아까지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어느 선에서 머무르던 것들이 더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여기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간 기능을 관리하면 몸 전체 좋아진다. 간 기능을 관리하면은 몸 전체 좋아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우리가 미네랄 칼슘, 단백질 다 먹습니다. 다 먹는데 해파라면은 잘 안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가장 소중하죠? 가장 소중합니다. 간 기능을 관리하면 몸 전체가 좋아진다 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거는 내가 그전에 먹어보니까 좋았어. 좋으니까 그거는 부피도 많고 막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하니까 먹는데 해파라면 먹어봐야 뭐 배도 안 불러요. 그리고 조그만한 게 좀 다른 것보다 비싼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은지 받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해파라민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다른 제품이 완전히 늙어가는 거 아시죠? 많이만 적게 먹어도 오래 먹을 수 있다. 해파라민을 간을 관리를 하면요. 다른 제품을 적게 먹어도 좋아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먹던 거에 4분의 1도 안 먹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제품 먹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좋아져요. 자꾸 좋아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회장님 얼굴, 또 에미상 얼굴, 해파라민이 나오기 전하고 나오고 난 뒤에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이 해파라민이 나오기 전에는 좀 부석부석한 게 있었는데 막 달라졌어요. 해파라민이 나오고 나서 좋아졌고, 에미씨도 마찬가지예요. 에미씨도 좀 부석하고 이제 나이트가 난다 이랬는데 지난 겨울 가서 보니까 얼마나 젊어졌는지 몰라요. 해파라민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파라민이. 그래서 해주지 못했던 걸 해주니까 뛰어넘지 못하던 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간 기능을 관리하면 몸 전체 좋아지는데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거 쪼개난 거 이거 뭐 이래 하지 말고 적게 먹는 사람은 하루에 두 번을 먹든지 뭐 내가 이거는 특별히 뭐 체질을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면은 양을 적게 먹더라도 반드시 간에 관한 것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걸 어떻게 한다? 똑같은 거를 한 달 먹을 거면은 조금 더 먹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해파라민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똑같은 그 제품 사는 가격을 가지고 해파라민하고 같이 먹는데 내가 느끼는 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더 싸게 된다 이 말이죠. 더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있네 해파라민. 이게 얘는 조그만하네. 다 큰데 그죠? 예. 그렇지만 이게 다이아몬드다. 예. 은이나 구리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제품 드시는 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서 먹는 거는 뉴트리션 C에 있는 식물성 여러 가지 종류들하고 여기에 있는 비타민 B군들하고 같이 섞으면은 효과가 5배, 6배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얘 따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단백질은 보통 광고하는 단백질을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누가 광고하는가에 따라서 뭐 사먹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 22종이 안 되면은, 아미노산 필수 비필수가 22종이 안 되면은 역할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은 간에서 그거를 단백질이 다 과정을 거쳐가 간에 갔을 때 간에서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해독을 뭐 할 필요가 없지만은 해독이 할 필요하면 해독도 하고 합성을 해야 돼. 합성을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아미노산이 뭐가 모자라요? 루신이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양이 모자라요.
되는 거죠. 세팅이. 인원이 적으면 세팅을 여럿이 잘 못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제대로 해갖고 세포에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포에 가면은 어느 세포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세팅되는 영양소가 다 다르죠. 여기는 몇 g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안 맞으면은 간에서 그걸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영양을 뽑아옵니다. 어디 있어요? 머리에서 뽑아. 단백질을 머리에서 뽑아온다는 거죠. 먹어가지고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단백질을 내가 쓰고 있는 거를 뽑아옵니다. 그럼 머리에는 단백질 뺏겼어요. 그걸 가지고 세팅을 해서 보내는데 그러면은 필요한 양만 딱 뽑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한 양 이상으로 뽑아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뺏기는 부분에서도 문제고 뽑아왔을 때 처리도 문제라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모아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처리가 잘 안 되면 그게 노폐물로 만들어지고 이게 제대로 밖에 나가지 않으면 혈관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장에 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반 단백질은 의사들이 많이 못 먹게 합니다. 심장 나빠진다 그러고 간 나빠진다고. 간을 일을 많이 시키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단백질은 간이 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합성을 안 합니다. 간이 합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체의 단백질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인체의 단백질로. 이거를 체단백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간에서 합성을 해가 완결돼서 세포에 딱딱딱딱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야 세포에 갈 수 있는데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먹기 때문에 위장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장에서도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간에 가서 세포를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갑니다. 가서 뭐 해요? 필요한데 그래 내가 왔어 하면 세포는 문을 열고 받아들이죠. 받아들인다.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 몸도 살아나고 우리는 근육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 뿔뿔룩한 것만 근육인 줄 알잖아요. 우리 몸 안에 내근육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근이 튼튼해야 대사가 잘 되고 산소 양도 더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그래서 누구도 먹어요. 임산부, 어린 아기, 이유식하는 아이 다 먹죠. 예. 노약자 할 것 없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다르게 말하면 인육과 같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인육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미네랄 칼슘을 여름에 이 시원한 물에다가 미네랄 칼슘 타놓고 좀 많이 드세요. 제발 좀 많이 드세요. 미네랄 칼슘. 아까 제가 간을 관리하면은 제품이 늙어간단 말했죠. 제품이 늙어간다 이렇게 말해서 여기다 늙어간다는 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미네랄 칼슘을 그렇게 타놓고 식사 후에도 드시고 잠자기 전에도 드시는데 물에 타놓고 그렇게 수시로 마시잖아요. 제품이 늙어갑니다. 다른 제품을 많이 못 먹더라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여름에는 또 땀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소금을 타먹지 않아도 이게 전해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원소니까. 이거를 타놓고서 그냥 물로 많이 드시면 굉장히 대사가 잘 되고 장도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이렇게 드실 때 몇 개를 더 먹는다? 기본은 한 개를 더 먹는다. 기본은 요렇게 한 세트를 요렇게 한 세트잖아요. 드실 때 기본은 요걸 한 개를 더 먹는데 보통 나는 6개, 7개를 더 먹습니다. 이 한 세트 먹을 때. 이틀을 못 먹으니까 이 한 통을 이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죠. 제가 많이 먹고 좋으니까 자꾸 많이 먹겠죠. 자꾸 많이 먹습니다. 예. 많이 먹을수록 좋더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서 정체되거나 이게 뭐 해를 끼치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루 한 통 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루 한 통씩 먹어도 좋아질 것만 좋아지지 나빠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렇게 해보기도 했고 해보니까 좋더라. 예? 그래가 뭐 여러 가지 효과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더욱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메가3. 오메가3는 지금 난립니다. 그죠? 오메가3 다 팔죠.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주스처럼 마실 수 있는 게 이 오메가3거든요. 식물성이지만 해조류에서 추출했고 영양이 부족한 사람도 오메가3를 보충해주면 그 영양이 보충이 되고 또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먹으면 보충이 되고 눈, 머리 반드시 필요한 게 오메가3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몸에서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지금까지 옛날에 이때는 소모만 했지 만들지는 못하고 필요는 하거든. 그래서 어차피 외부로부터 넣어줘야 된다. 오메가3는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걸 넣을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떤 걸 넣을 것이냐,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거 뭐 어디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런 걸 할 것이냐, 아니면 정어리나 이런 데서 뽑은 걸 할 것이냐, 식물성 주스처럼 먹을 수 있는 걸 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가 식물성이고 많은 영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냥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 이 호르몬입니다. 사람이 젊어지기도 하지만은 이게 근육을 생성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역할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초유를 먹잖아요. 분유를 먹더라도 초유를 먹는 이유는 면역이 좋아지고 그 초유를 먹으면서 몸이 면역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럼 소는 태어날 때 면역 제로에서 태어난다고 그래. 사람은 80%에서 태어나고. 소는 면역 제로에서 태어나는데 만약에 새끼들 낳은 엄마가 죽었어. 요즘은 분유가 있고 하니까 먹이겠죠. 초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잖아. 그 초유를 못 먹은 소는 못 큰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래요. 면역이 형성이 안 돼가. 그런데 사람은 한 80% 가지고 나오는데 나머지 20%를 이 초유로서 면역을 채워주면 더 건강하다. 더 건강한데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다른 걸로서 관리를 하죠. 사람들. 그래서 초유는 호르몬이다. 호르몬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주기도 하고 얘가 하는 거는 단백질이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예, 두 개를 같이 먹으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먹는 거를 미네랄 칼슘을 많이 먹을 것인가,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것인가, 어떤 걸 많이 먹을 것인가, 내가 먹는 거에 따라서 건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우리 제품입니다. 그 피부가 제가 봄이 되면은 아주 여름 되기 전에 새카매지는 피부거든요. 타가지고 하얘지질 않아요. 한겨울 되면 12월 달에 되면 조금 하얘지려나 그러면 또 까매져요. 봄 되면 한 3개월 정도 하얗다가 봄 되면 또 까매져요. 막 가리고 다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오메가3, 비타민 D 우리 제품이 다 먹으니까 그냥 하루 탔나? 뒷날에는 그냥 바로 복원됩니다. 바로 복원이 됩니다. 그게 복구력이 좋아지고 우리 몸이 건강해졌어요. 복구력이 좋아지고 끝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렇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백질 부족하면 오는 병들, 예. 여러 가지 문제들 보시면은 건강감소증 다 아시겠죠? 집중력이 저하된다.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집중력 저하된다. 뇌에 단백질이 절대로 필요하죠. 절대로 필요한데 부족해서 그렇다. 근육이완 및 탄력 저하, 피부 처짐. 그런데 뇌에 단백질이 옳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쓰고 남은 단백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치매가 오는 거죠. 치매. 예. 그거를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그러죠. 베타 아밀로이드. 예. 단백질을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막혀서 치매가 옵니다. 주름 생성, 탈모, 머리 숱 감소, 손톱 쉽게 부러지고 부종, 불면증, 청소년 지능, 성장 발달 저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감소 이런 것들, 기초대사육, 소화가 잘 안 되고 내보내고 흡수하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도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기능 떨어질 때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위장이 잘 발달이 안 되죠. 장도 발달이 잘 안 되고 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인체에 한 군데도 없다. 인체 어느 곳에나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단백질이 없는 곳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예.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좋은 영양소들을 먹었는데, 이 좋은 영양소들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비타민 D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도 다 있고 해서 먹었는데, 넘어가서 산소를 바로 말할게요. 먹었는데 산소는 뭐 하느냐? 산소는 뭐 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가 뭘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혈액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혈액은 생명이다. 근데 그 혈액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붙어서 다닙니다. 그리고 어떤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붙어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혈액에는 이산화탄소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세포행으로 가는 거는 산소를 붙여서 가거든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혈액은 생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 혈액이 다 가지고 다니죠. 적혈구가.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여기는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2개씩 있습니다. 여기는 적혈구 하나에 산소가 3개씩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를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놔. 여기 보면 FE가 있죠. FE. 철분. 이 적혈구 안에는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말고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많이 있는데, 이 철분 하나당 1개를 붙여가느냐, 철분 하나당 2개를 붙여가느냐, 철분 하나당 3개를 붙여가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산소를 하나밖에 못 붙여가는 철분이 3개로 붙여가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산소가 3배 이상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완이 되지 않아서, 철분이 이완이 되지 않아서 산소를 붙이는 기능도 안 돼요. 그런 철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루스를 먹었더니 내가 갑자기 몸도 가벼워지고 몸이 열이 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산소가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많이 가면 우리 숲속에 가면 기분 좋지 않던가요? 바닷가에 가면 마찬가지고 상쾌하죠. 상쾌한데 우리 몸이 그렇게 상쾌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적혈구 안에 철분이 한 100만 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산소로 100만 개 가지고 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100만 개가 300만 개를 가져가겠죠. 그 차이라. 그래서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몸에 찌꺼기가 남아있을 일이 없고 완전히 빨리빨리 태워버린다. 완전히 태워버린다. 산소가 가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찌꺼기들이 모세혈관이 어디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데는 머리도 쭈삣쭈삣 하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가지 쭈삣쭈삣 하거든요. 그게 얘들이 산소를 한꺼번에 막 실어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졌다면 힘이 있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힌 데는 뚫기도 하고 힘이 있게 나가니까 부딪힐 때 내가 느끼는 거는 찌릿찌릿하고 떼끼떼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혈관,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부딪힐 때. 그리고 우리가 강물이 흐를 때, 강물이 쩔쩔쩔 흐를 때 찌꺼기가 흐르던가요? 아니면 물이 칼칼 흐를 때 찌꺼기가 흐르던가요? 힘이 있게 칼칼칼 흐를 때 찌꺼기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산소가 3배 이상 들어가서 활활 태웠더니 에너지가 충만해가지고 혈관에 힘이 있게 혈액이 돌고 있어요. 확 돌면은 있던 찌꺼기를 끌고 가겠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관을 지켜야 됩니다. 혈관은 전쟁터거든요. 혈관이 그냥 도로만 되는 게 전쟁터입니다. 백혈구가 외부에서 우리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음식을 먹었는데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두지 않고 너 누구야? 신호 보내줘. 그 신호로 받았는데 답을 정확하게 못해. 이건 우리 편이 아니야. 적군이야. 그러면은 그냥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막 떼거리로 가잖아요. 떼거리로 가서 그 싸움을 합니다. 그걸 완전히 정리가 될 때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혈관은 내피가 세 겹이잖아요. 완전 안쪽 내피가 상처투성이라는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렇지만 혈관은 아픈 줄은 몰라요. 상처투성이가 나 있는 그 혈관들이 아까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단백질하고 미네랄칼슘이 들어가서 그 혈관을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 청소해줘야 돼.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혈관을 타고 다니는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가서 내 몸 안에 들어간 영양소와 그 전에 덜 타고 있던 찌꺼기와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고 외부로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걸 먹으면은 항상 내 몸은 청소를 하고 이 아들은 영양을 또 청소하고 지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요. 희한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음식들은요, 식품들은 음식이라고 말할게요. 식품들은 어느 거는 청소하는 거, 어느 거는 영양소 보충해주는 거,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얘는 뚫기도 하고 그 자리에 영양을 갖고 가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영양을 태우기도 하고 태워서 그 영양을 에너지 좋은 공급으로 만들어가고 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세포에. 그래서 아주 특별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요즘 에어컨 안 쓰는 집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에어컨 사용하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 에어컨 사용하고 버스 에어컨 사용하고 어느 사무실 가도 사용하는데 몸이 안 차가워질려 해도 안 차가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금은 사는 게 아니고 더울 때는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물을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시원한 데를 많이 찾죠. 그리고 영양이 부족하면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차가운 것이 자리 잡습니다. 하면은 냉기가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냉기가 온몸이 차갑죠. 36.5도에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사람이 힘이 없어지고 자꾸 처지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아이고 어느 날 누가 여봐라 하면서 주스 한 잔 먹어봐라 하더니 이거를 내가 사과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 몸이 계속 먹으니까 왜 그것만 먹으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힘이 없는데 힘이 펄펄 나고 뭐 밥을 안 먹어도 별로 그렇게 배가 고픈 줄도 모르겠고 화장실도 잘 못 간다 화장실도 잘 가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몸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나 이렇게 바뀌었거나 이렇게 완전히 바뀌고 나면요 이걸 유지를 잘 해주면 건강한 몸으로 된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방어하고 또 그리고 가서 지치지 않고 내 생활은 굴곡이 있을지라도 얘가 계속 들어가 주니까 내 몸은 좋았던 그때를 계속 유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산소라인 증가를 해서 이렇게 체온이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소라인 증가로 인해서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산소 활용이 증가되고 에너지 생성이 활발해지니까 체온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좋은 걸 우리가 먹고 좋아졌어요.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우리라고 할까요? 우리 같은 우리 이렇게 하면 왠지 하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같이 느껴지죠. 우리가 마시고 좋았어. 좋은데 이거를 말하기 싫어. 뭐 때문에? 자존심. 그 자존심이 뭔데? 자존심 때문에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미리 결정하는 자기가 내가 말하면 들어주겠나? 이거 가보자 하면 내 말들 아유 저 뭐 팔아보려고 가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나? 미리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생각하지 말고 내 좋았던 것만 아우 막 내가 어디 뭐 가는데 이 시간에 좀 같이 가보든지 툭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온다고 내한테 피해가는 거 있습니까? 피해가는 거 없잖아요. 내가 그런데 야 내가 이거를 뭘 먹었는데 이제 야 이거 기가 차더라.
이걸 먹으니까 내가 어디도 아팠고 어디도 아팠는데 좋아졌고 실제지만은 내가 이렇더라 허리도 어쨌는데 그렇더라 머리도 어쨌는데 그렇더라 속이 나중에 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이 사람은 아 그곳을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야 또 어디서 약장사 하고 있다 그러니 한 걸음을 딛기는 커녕 마음이 벌써 뒤로 가가지고 다음에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전화를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 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좋은 일 하는 게 쉬운 것 같죠 내가 누구한테 뭘 주는 것도 어렵다니까요 주는 것도 정말로 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내가 마시고 좋으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눈을 보면 알아요. 아, 그 사람이 뭐요? 저 사람 좋아졌는데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압니다. 그러면 그런 말이 필요 없이 혈액 검사하러 가자. 요새 모이면은 아 내가 어디가 안 좋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아 내가 좀 어제나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가 그냥 막 생각해서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이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 같이 가요 같이. 근데 혈액 검사도 같이 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안 하는 덕을 쌓는 것은요 내가 덕을 쌓는다 남한테 정말로 봉사를 한다 덕을 쌓는 것은요 내 노력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노력이 들어갔을 때만이 내 덕이 쌓인다는 거죠 내 덕이 쌓여서 내가 돈 한 푼 안 나와도 그거를 즐기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먹는 거는 염려가 없어요. 자기 먹는 거는 뭐 염려가 없이 먹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그로 인해서 건강해지는데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은 이것도 내가 하면 이 사람이 뭐 좀 사먹으면 좀 나한테 좀 계산하면 못 하거든요. 계산은 절대 하지 말고 딱 좋은 거 그 선에서 끝을 내고 혈액 검사 해보자. 그러고 통화가 그거하고 되면 이거 와서 한잔 아이고 오셨네요 하면서 한잔 너한테 대접하겠죠. 한잔 마시고 또 그 사람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보내야 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래 하고 잡고 있으면 그 사람 요즘 사람 다 바쁘기 때문에 빨리 보내줘야 돼. 다음에 또 봅시다. 그때 또 한잔 더 하시게요 이러면 그 사람이 아무런 부담 없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 했는 거 그거 검사지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아 그거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자. 요 점수 나와 있대 뭐 정상 비정상 여기 나와 있대 내 보고 다 한다. 그거는 틀리다. 그거만 보고 아니냐고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가서 제대로 알자. 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동하면은 영양에 대해서 뭐를 일반 음식은 뭘 많이 먹어라 뭘 적게 먹어라 뭐 이걸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얘기해주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 될 만한 것도 그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거 와보면 식품인 줄 알잖아요. 한 잔 또 먹었고 하니까 그거는 뭡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저걸 쌓는다 생각하고 봉사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그로 인해서 그 건강해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또 행복합니다. 그게 또 내한테 대가가 되겠죠. 행복해지는 걸로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은 안 하지만 계산은 안 했는데 계산 안 한 그곳에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올 수도 있고 또 설사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좋은 것은 좋은 거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 식당 가서 뭐 맛있는데 우리 말해주잖아요. 그거 하니까 맛있더라. 언제 가서 이거 먹었는데 정말 거기를 가서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는 그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것도 그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도록 혈액 검사를 하고서 이 혈액 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결실들을 맺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좀 섬세해야 되겠죠. 또 하기 싫으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또 귀찮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귀찮은 걸 귀찮다고 생각 안 하고 할 때 우리가 내가 건강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노력해가지고 우리 좀 꽃을 한번 피워봅시다. 네, 감사합니다.